최근 기름 없이 음식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는 가전제품이 바로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에어프라이어 9개 제조사의 9개 제품으로 성능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비슷할 줄 알았던 에어프라이어들의 성능과 소음, 그리고 소비 전력까지 다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강혜정 산림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사실 에어프라이어 저희 집도 쓰고 있긴 한데 원리는 좀 잘 모르고 쓰고 있긴 하거든요. 뭐 에어가 들어간 거 보니까 공기를 어떻게 쓰는 것 같긴 한데 네. 원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에어프라이어는 기름 없이 이제 재료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전 제품인데요. 예. 그 헤어 드라이어를 생각하시면 그 원리를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헤어 드라이어는 뜨거운 바람을 순환시키는 그런 가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더하기 팬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순환되되 팬으로 여러 군데로 다 이제 골고루 돌려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재료의 수분을 빼주고 기름을 이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좀 이제 겉은 바삭하고 맛있게 익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수분을 빼서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이번에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에어프라이어 9개 브랜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제 시험 평가를 진행했는데 네. 어떤 것들을 비교를 한 건가요? 일단은 뭐 조리 속도, 뭐 온도의 균일성, 그리고 코팅의 내마모성. 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내마모성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 대비 성능, 그리고 뭐 소음 용량의 정확성,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는데요. 되게 이 에어프라이어들은 같은 가격대에 그 용량이 거의 비슷한 걸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항목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우선 첫 번째로 좀 조리 속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리 속도를 봤을 때 좀 결과 자체가 좀 아쉽게 나온 제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제품들이었나요? 조금 많이 아쉽게 나온 제품인데요. 사실 저도 그 이제 뭐 레시피라고 하죠. 예. 그 레시피북을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빨리 되어 있었는데 네. 그 냉동 감자 300g을 200도씨에서 조리를 했을 때 한 15분 내외로 좀 조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25분 정도 걸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얘기인 네, 거예요? 오래 걸렸습니다. 네. 조리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네.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제품이 그렇게 나왔어요. 한 가지 제품이요? 네.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제품이 아마 25분 네. 걸린 가장 느리게 조리가 되는 기계로 가전 네. 제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온도 균일성 테스트도 있었는데 뭐 이게 온도가 균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음식물을 이리저리 돌려서 조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골고루 익힐 수 없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되게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실 때 재료를 딱 넣고 시간을 맞춰 놓으면 딱 열었을 때 맛있게 익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온도가 균일하지 않을 때는 한쪽은 잘 익는데 한쪽은 안 익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꺼내서 재료를 돌려줘야 뒤집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겠죠. 안 돌려주면은 반대로 한쪽은 익고 한쪽은 아예 타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품별로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세 개가 균일하다라는 거죠. 네, 세 개는 조금 균일한데 매직 셰프와 보토 제품은 균일하지 못해서 좀 재료를 많이 돌려줘야 뒤집어줘야 되는, 네, 번거로움이 그런 있는 제품.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대체적으로 괜찮은 편인데 좀 두 가지 제품이 조금 부족한 네.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요즘에 에어프라이어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이 고려하시는 게 용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넣을 수 있느냐, 네. 얼마나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걸 왜 테스트했나 했는데 거짓으로 표기한 제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짓이라기보다도 예. 이제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기준이 내부 바스켓이냐 아니면 외부 트레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틀릴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를 좀 모호하게 선정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조사에서 이 기준 자체를 조금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부분 내부 바스켓은 거의 10% 이상 차이는 안 났었어요. 네네. 네, 그런데 롯데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기준 5.5리터라고 표기는 되어 있었는데 4.9로 나왔고요. 네. 보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의아했는데 예. 내부 바스켓이 2.2리터가 나왔어요. 2.2리터요? 네. 표기는 5리터였거든요.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외부 트레이가 기준인가 봤더니 네. 외부 트레이 기준으로 봐도 4.3리터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개의 기준 다 해서라도 다 용량이 모자랐습니다. 아마 주부나 뭐 소비자들이 사실 때는 네. 내부 트레이를 좀 생각해서 용량을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럼요, 당연하죠. 예, 내부에 결과 자체는 얼마나 좀, 들어가느냐. 네, 아쉬운 결과가 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에어프라이어가 소비 전력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에어컨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소비 전력이 가장 낮았던 제품을 사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가장 낮다는 건 그 전기가 많이 안 들어간다는 그러니까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소비 전력이 가장 낮은 것은 보토 제품, 그리고 제일 높은 것은 리빙웰 제품이었어요. 크게 차이가 나네요. 네.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2배 이상이 네.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한 번 쓴 게 아니라 계속 쓴다는 걸 가정하면은 전력량도 굉장히 중요할 근데 것 앞서 같은데. 그렇죠. 보토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용량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다른 작아요. 제품에 비해서 네. 딱 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소비 전력도 차이가 네.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조리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2배 이상, 3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같은 소비 조건이라고 전력이 해도. 많을수록 조금 예. 조리 속도는 빨라지는 경향이 네, 네. 있었거든요. 예. 소비자분들이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러게요. 사야겠다는 네. 생각이 계속 좀 드는데 아까 전문가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코팅 맞아요. 내마모성이었는데요. 이 결과도 좀 전해주시죠. 코팅 내마모성은 그 수세미로, 일반 수세미로 이렇게 문질러서 얼마나 많은 숫자의 그 견딤을 예.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런 실험인데 정말 아쉬운데 네. 모두 다 9개 제품 모두 다 1,000회 이하였어요. 1000번 네. 미만으로 뭐 세척을 하거나 이랬을 네. 때 상처가 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1,000번일 경우에는 이제 1,000번 많은 것 같은데 설거지할 때 한 20번 정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한 예. 번에 네. 20번. 그렇죠. 네,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게 되면 아. 6개월 이내에 사용이에요. 5일 사용하면 벌써 100번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프라이팬이 10,000번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가정에서 쓰시는 프라이팬도 자주 교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소비 1000회 미만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내마모성이 좀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렴하게 구입할 때는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선도 가능한데 그러니까요.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7만 원대 이상 훅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가성비가 진짜 안 좋은 거죠. 음. 근데 이제 코팅의 내마모성으로 인해서 용출되는 그 납의 그 그게 물질, 중요한 남물질이 거죠. 예. 안 나왔다고는 지금 결과에는 나왔는데 아. 프라이팬으로 기준으로 하면 조금 걱정이 위험하지 되겠는데요. 않을까요? 네. 그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 거기에 재료가 눌러붙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재료에 그게 또 그 먹는 납성분이 것들이니까요. 음식이니까. 네, 용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실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내마모성. 있는데 저런 네. 식으로 이제 몇 천 회까지 네, 이제 네. 아마 실험을 해보고 그 이하로 이제 나온 결과를 저희한테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뭔가 전기밥솥처럼 그 내손만 교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바스켓만 그러니까. 딱 교체할 수 있으면 오래 쓸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뭐 소비 전력 내마모성 지금 네. 뭐 용량. 다 용량. 확인을 했는데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떤 거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을 이제 하는 좌지우지할 수 건데,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보통 저 같으면 예. 저한테 고르라고 네. 한다면 뭐 대웅, 그러니까 그 키친아트 이런 제품을 어떤 선택할 점에 것 중점을 같아요. 두셨어요? 저는 이제 조리 속도, 아, 온도 속도. 균일성 그리고 소음도 무시 못할 것 아, 같아요. 소음도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품이 이 세 가지 성능에서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내줬기 때문에 저는 좀 이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에어프라이어 결과가 어제 소비자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상당히 다양한 그리고 네. 좀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에어프라이어를 고르실 때 여러 가지 좀 꼼꼼히 살피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혜정 산림 전문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